이른 아침 햇살이 비치는 교회의 주방. 한 여성이 포마이카 조리대 옆에 서서 선빔, 썬빔, 토스터의 묵직한 크롬 레버에 손을 올리고 있다. 주방에서는 진하게 우려낸 커피와 가칠한 바닥 왁스 냄새가 난다. 단단하고 기분 좋은 텅 하는 소리와 함께 금속 기계가 작동한다. 디지털 비프음도 빛나는 터치 스크린도 없다. 그저 순수한 강철과 의지로 만들어진 메커니즘의 조용한 웅웅거림뿐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이다. 그 기계에는 컴퓨터 칩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유효 기간도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보증 기간이 끝나는 순간 고장 나는 플라스틱 가전제품에 수백 달러를 쓴다. 하지만 60년 전의 그 중금속 토스터는 아마도 여전히 어딘가의 조리대 위에 놓여 지난 수십 년의 세월에 아랑곳하지 않고 빵을 완벽하게 굽고 있을 것이다. 이 기계들이 사라진 이유는 고장이 나서가 아니라 단순히 너무 오래 버텼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1960년대에 잊혀진 가전제품 스미가지이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1960년대의 가전제품을 되돌아보는 것은 미국 공학기술의 타임캡슐을 여는 것과 같다. 이것들은 몇 년마다 교체나 해야 하는 일회용 도구가 아니었다. 주인보다 더 오래 살도록 만들어진 중금속 투자품이었다. 우리는 현대의 가전제품이 단순히 더 똑똑하기 때문에 더 낫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는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 빈티지 기계들은 구식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라진 것은 품질이나 성능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딱 한 번만 사면 되는 물건을 팔고자 했던 업계의 의지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의 가장 놀랍고 잊혀진 가전제품 20가지를 카운트다운하고 있다. 그리고 1번까지 꼭 지켜봐달라. 마지막 항목은 이 기계들이 왜 정말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비밀과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앗아갔는지를 밝혀주기 때문이다. 카운트다운은 디지털 시대가 오기 훨씬 전부터 아침을 자동화했던 기계로 시작한다. 20번 자동 드롭다운 토스터. 1950년대와 60년대의 많은 가정에서 아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법처럼 느껴지는 공학기술의 산물인 선빔 레디언트 컨트롤, 선빔 레디언트 컨트롤 토스터와 함께 시작되었다. 아래로 누르는 레버가 없었다. 빵 한 조각을 슬롯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내부의 바이메탈 스트립이 무게와 열을 감지하여 부드럽고 조용한 활주와 함께 자동으로 빵을 내렸다. 따뜻하게 구워진 효모 냄새가 주방 공기를 채우는 것을 맡을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2년 만에 고장 나면서도 베이글을 태워버리는 터치스크린 달린 스마트 토스터가 있다. 이 세기 중반의 경이로움은 순수한 여력학을 사용했으며 마이크로칩은 필요하지 않았다. 진정한 자동화에는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여러 번 전기 프라이팬. 세기 중반에는 사각형의 크롬, 전기 프라이팬이 주방 조리대뿐만 아니라 식탁 위에도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다. 짧고 튼튼한 다리와 들어 올릴 때 묵직하게 덜컥거리는 두꺼운 금속 뚜껑이 있었다. 어머니는 식탁 근처 벽에 바로 플러그를 꽂고 가족과 함께 앉아 치킨을 튀기거나 일요일 로스트 요리를 끓일 수 있었다. 기름의 공격적인 치직거리는 소리를 듣고 식탁보 너머로 퍼지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음식에 벗겨져 들어가는 독성 논스틱 코팅 따위는 없었고 오직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기만이 있었다. 그것은 요리를 공유된 공연으로 바꾸어 놓았고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앞에 고립되는 대신 식탁에 머물게 했다. 18번 강력 바닥 광택기. 이 시대에 자랐다면 트윈 브러쉬 바닥 광택기의 날카롭고 굉음을 내는 소리를 기억할 것이다. 리놀륨 바닥을 가로질러 격렬하게 진동하는 이 기계를 제어하려면 상당한 팔 힘이 필요한 위협적인 기계였다. 가칠한 페이스트 왁스의 날카로운 화학적 향기가 며칠 동안 복돼 머물곤 했다. 오늘날 우리는 일회용 젖은 패드가 달린 가벼운 플라스틱 걸레를 밀며 절반의 일만 수행한다. 하지만 1960년대 가정에서 거울처럼 반짝이는 바닥은 여성의 기준에 대한 조용한 증거였다. 기계는 단지 그녀의 규율이 중금속으로 확장된 것에 불과했다. 16번 후드형 가정용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핸드 드라이어가 일반화되기 전 약국 선반에는 휴대용 후드 헤어드라이어가 흔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커다란 팽창식 비닐 후드에 연결된 긴 아코디언 호스가 달린 부피가 큰 모터박스였다. 컬러 커러를 가득 감은 머리 위에 이를 씌우면 기계가 요란하게 작동하며 뜨거운 공기에 요란한 돌진과 따뜻한 플라스틱 및 세팅 로션의 독특한 냄새로 귀를 채웠다. 하지만 이 시끄러운 기계는 숨겨진 선물을 제공했다. 다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이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 있게 만들었다. 매우 시끄러운 집 안에서 강제로 주어진 1시간의 고요함이었다. 16번, 정이 캔 따가의 밑 칼칼이. 이 무겁고 투박한 가전제품은 주방 조리대에 영구적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나무 찬장 바로 아래에 장착되어 있었다. 캔이 제자리에 고정되면 자석이 뚜껑을 잡고 모터는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공격적이고 거친 우드득 소리와 함께 양철을 씹어 먹었다. 뒷면에는 보통 조각용 칼을 갈 수 있는 숫돌이 있었다. 당시 업계는 조리대 공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했으므로 가전제품은 한 가지 이상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을 얻어야 했으며 자신이 놓인 집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어져야 했다. 처음 5대의 기계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들은 무겁고 시끄러웠으며 때로는 사용하기에 신체적으로 힘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전적으로 정직했다. 교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뢰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초기 기계들은 가사의 힘든 노동에 집중했다. 하지만 다음 가전제품 그룹은 단순한 잡무에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넘어갔다. 가족들이 즐기는 방식을 바꾸었으며 그것은 주방 싱크대 바로 옆에서 시작되었다. 16번, 전기 퍼콜레이터. 많은 이들에게 1960년대 아침의 진정한 사운드 트랙은 라디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기 퍼콜레이터의 리듬감 있고 공허한 폭폭폭 소리였다. 몇 초 만에 조용히 묽은 커피 한 잔을 뱉어내는 현대식 캡슐 머신과 달리 퍼콜레이터는 당신의 주의를 요구했다. 중앙 튜브 위로 물을 끓여 올려 거친 원두가루 위로 반복해서 뿌렸다. 뚜껑의 유리 노브를 통해 매 주기마다 액체가 더 어둡고 풍부하게 변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것은 현대의 드립 머신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공격적으로 강하고 볶은 향기로 주방을 채웠다. 그것은 단지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우려내는 것이었다. 14번. 비하이브 블렌더. 터치패드와 미리 프로그램된 스무디 설정의 시대가 오기 전 클래식한 오스테라이저, 비하이브 블렌더가 있었다. 그것은 미니멀리즘 공학의 걸작이었다. 벌집 모양의 무거운 크롬 베이스 위에 두껍고 주름진 유리 피처가 얹혀 있었다. 보통 정확히 하나의 토글 스위치만 있었다. 켜짐 또는 꺼짐. 하지만 그 베이스 내부에는 수십 년 동안 타지 않고 단단한 얼음을 부술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모터가 들어있었다. 오늘날 블렌더 피처를 떨어뜨리면 저렴한 일체형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계 전체를 새로 사야 한다. 당시에는 유리가 깨지면 교체용 용기만 사면 됐다. 모터 자체는 사실상 불사신이었다. 13번. 탁상용 브로일러. 전후호황은 육류에 대한 매료를 가져왔고 탁상용 브로일러는 가사 효율성의 궁극적인 상징이었다. 이것은 조리대 위에서 스테이크와 버거를 굽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붉게 빛나는 가열 요소를 갖춘 앞면이 트인 무거운 금속 상자였다. 강렬한 치직 소리를 들으며 얕은 알루미늄 쟁반으로 지방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것은 위험할 정도로 뜨거웠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현대의 주방은 매끄럽고 만져도 차가운 표면 뒤에 모든 것을 숨기지만 이 기계는 가공되지 않은 빛나는 힘을 당당하게 드러냈다. 16번. 전기 조각 칼. 세기 중반의 일요일 저녁 식사는 의식이었고 전기 조각 칼은 그 의식용 검이었다. 벨벳이 깔린 케이스나 나무 블록에 보관된 이 칼은 서로 맞물려 고속으로 앞뒤로 진동하는 두 개의 톱니 모양 칼날이 특징이었다. 집안의 아버지가 플러그를 꽂으면 시끄러운 기계적 웅웅거림이 방 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로스트 요리나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힘들이지 않고 정밀하게 썰어냈다. 날카로운 전통 칼로도 충분했기에 그것은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었지만 가능한 모든 인간의 움직임을 전기화하려 했던 그 시대의 절대적인 집착을 나타냈다. 11번. 찬장 아래형 얼음 분쇄기. 1960년대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고도의 예술이었으며
칵테일용 분쇄 얼음 없이는 어떤 저녁 파티도 완성되지 않았다. 시끄러운 냉장고 디스펜서에 의존하는 대신 많은 주방에는 상부 찬장, 바로 아래에 장착된 전용 얼음 분쇄기가 있었다. 수동이든 전동이든 상단에 얼음 조각을 넣으면 무거운 금속 치아가 공격적으로 얼음을 씹어 완벽한 조각으로 만들었다. 얼음이 깨지는 요란하고 덜컥거리는 소리는 어른들이 모이고 술이 따라지고 저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이 시점에서 패턴은 더 이상 주방의 편리함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이 무겁고 전문화된 기계들이 그 시대의 정확한 사회적 기준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것들은 격식 있는 저녁 식사, 세련된 외모, 엄격한 가사, 루틴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주방을 벗어나 다음 몇 가지 가전제품을 살펴보면 가족이 외부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들을 보게 된다. 10번, 정의구두 광택기. 1960년대 가정에서 낡은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 것은 단지 단정치 못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가정에서는 옷장에 정의구두, 광택기를 두었다. 그것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버퍼 패드가 달린 휴대용 모터였다. 전원을 켜면 요란하게 윙윙거리며 페이스트 왁스의 날카로운 화학적 향기를 공기 중으로 내뿜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렴한 일회용 신발을 사고 낡아 보이면 버린다. 당시에는 좋은 가죽 제품을 사서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관리했다. 그것은 단지 허영심이 아니라 품격이었다. 5번, 워밍 트레이. 전자레인지가 60초 만에 차가운 남은 음식을 드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전 주방은 전기 워밍 트레이에 의존했다. 종종 금색 금속이나 가짜 나뭇결 표면이 특징인 이 가전제품은 식당 찬장 위에 우아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의 유일한 목적은 준비된 음식을 너무 익히지 않으면서 완벽한 서빙 온도로 유지하며 남편이 퇴근하거나 손님들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시간과의 다른 관계를 나타냈다. 음식은 서둘러 데워 먹는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식사는 기대되는 것이었고 인내와 존중으로 준비된 차에 유지되었다. 일본에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것이 된다. 이것들은 단지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성격이 될 때까지 반복되는 조용한 기준이었다. 2번, 휴대용 식기세척기. 세기 중반의 모든 집에 현대식 빌트인 수납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업계는 휴대용 식기세척기를 제공했다. 그것은 종종 무거운 나무 도마가 얹힌 거대한 이동식 금속 입방체였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그것을 리놀륨 바닥 위로 직접 밀고 가서 두꺼운 고무 호스를 주방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고 플러그를 꽂았다. 그것은 세척하는 동안 바닥 전체를 울리고 흔들었다. 무겁고 번거로운 기계였지만 숨겨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가족의 발전과 어머니가 힘들게 얻은 편리함에 대한 요란하고 자랑스러운 증거였다. 7번, 양면 와플기 및 그릴. 현대의 가전제품 코너는 고장 나기 전까지 딱 한 가지 일만 수행하는 저렴한 플라스틱 도구들로 가득 차 있다. 1960년대에는 대신 양면 와플기를 제공했다. 빛나는 크롬으로 감싸인 이 기계는 무거운 주물 알루미늄 판을 갖추고 있었다. 와플을 원하면 질감이 있는 면을 사용했다. 베이컨을 굽거나 샌드위치를 그릴에 굽고 싶다면 무거운 판에 경첩을 풀고 평평한 면으로 뒤집은 뒤 다시 고정하기만 하면 됐다. 엉성한 가전제품 2개를 사는 대신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불멸의 금속 조각 하나를 샀던 것이다. 6번, 전기 핫도그 조리기. 원자력 시대는 때로는 황당함의 영역을 넘나들며 모든 것을 전기화하려는 기묘한 집착을 가져왔다. 유명한 프레스토 핫도그, 프레토 핫도거. 와 같은 전기 핫도그 조리기는 말 그대로 저녁 식사를 전기 고문했다. 고기를 금속 포크에 꽂고 뚜껑을 닫으면 가정용 전류가 핫도그를 직접 관통하여 60초 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익혔다. 오존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기괴하고 약간 위험하며 완전히 매혹적인 미래의 실험실로서의 세기 중반 주방의 진정한 상징이었다. 초기 가전제품이 힘에 관한 것이었고 중간의 것들이 기준에 관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5개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바뀐다. 이 마지막 기계들은 업계가
기술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을 준비하게 한다. 번, 코드가 달린 벽걸이 정의시계. 1960년대 초반의 주방을 자세히 살펴보면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다. 바로 배터리다. 벽에 걸린 커다란 둥근 시계는 정의 콘센트에 직접 꽂혀 있었다. 교류 전류로 작동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초침은 똑딱거리지 않았다. 그것은 거의 들리지 않는 저주파 웅웅거림을 내며 하나의 연속적이고 최면에 걸린 듯한 원을 그리며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이 중금속과 유리로 된 시계는 집의 심장 박동에 영구적으로 매여 절대적으로 완벽한 시간을 유지했다. 그것은 가족의 하루 리듬이 고정되고 서두르지 않으며 완벽하게 동기화되었던 시대를 나타냈다. 4번, 조리 대용 튀김기. 많은 세기 중반 가정의 금요일 밤은 무거운 알루미늄 조리 대용 튀김기 덕분에 독특한 기름 냄새가 났다. 노력 없이 튀긴 음식이 환상을 약속하는 오늘날의 플라스틱 에어프라이어와 달리 이 기계는 아름다울 정도로 정직했다. 실제 기름이 몇 쿼트나 필요했고 무거운 금속 망바구니가 특징이었다. 어머니가 썰어놓은 감자를 끓는 기름에 집어넣으면 격렬하고 파지직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며칠 동안 주방 커튼에 희미하고 오래 남는 기름 냄새를 남겼다. 이는 전 세대가 여전히 집의 안락함과 연관짓는 가사 노동의 감각적 기억이다. 3번, 유리볼이 달린 스탠드 믹서. 선빔 믹스마스터, 선빔 믹마스터는 주방 조리대의 논란의 여지 없는 여왕이었다. 어뢰 모양의 모터 하우징, 무거운 크롬 베이스, 두껍고 주름진 유리 볼을 갖춘 그것은 절대적인 탱크였다. 어머니가 검은색 플라스틱 다이얼을 돌리면 모터의 묵직한 웅웅거림이 생일 케이크나 일요일 비스킷이 준비되고 있음을 알렸다. 현대 사회가 1년 만에 타버리는 플라스틱 믹서로 정의된다면 이 기계는 정반대였다. 그것은 수천 개의 케이크를 구워냈고 절대 연기를 내뿜지 않았으며 딸이 첫 집으로 이사할 때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조용히 전해진 도구였다. 2번, 세탁기의 수동 클릭 다이얼. 세탁기가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작동을 거부하는 평평한 디지털 터치 스크린이 되기 전 그것들은 전적으로 기계적이었다. 무거운 강철 제어 패드로 다가가 두꺼운 플라스틱 다이얼을 잡고 밖으로 당겨 돌렸다. 철컥, 철컥, 철컥. 내부에서 묵직한 구리 접점이 맞물리는 것을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이클이 멈추면 컴퓨터 기술자를 부르지 않았다. 플러그를 뽑고 뒷면 패널에 나사를 푼 다음 어떤 기계 부품이 움직여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냈다. 이제 마지막 항목에 도달했다. 하지만 진실은 1번이 가전제품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이 모든 기계가 작동했던 비밀이자 그것들이 결국 사라진 정확한 이유이다. 1번, 배선도가 포함된 가전제품 설명서. 1960년대에 토스터, 블렌더 또는 세탁기를 샀을 때는 얇은 종이 책자가 함께 왔다.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면 기계 내부 배선과 기계 부품의 완전하고 상세한 도면을 볼 수 있었다. 업계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에게 설계도를 주었다. 늦은 밤 주방 식탁에 앉아 입에 손전등을 물고 기름 묻은 종이 위의 선들을 따라가며 50센트짜리 벨트를 교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제조업체는 소비자를 신뢰했다. 그들은 평범한 남성이나 여성이 드라이버를 들고 금속 케이스를 열어 수리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다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의 기계들은 플라스틱 탭과 제거 시 보증 무효라고 경고하는 스티커로 밀봉되어 있다. 그들은 당신이 수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제품을 사기를 원한다. 그 종이 설명서는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립이라는 유산이었다. 그것은 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품격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설계도를 가져갔을 때 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새 기계를 판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갔다. 1960년대의 이 20가지 가전제품은 작동을 멈췄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너무 잘 작동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우리는 중금속을 저렴한 플라스틱과 맞바꿨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립심을 편리함과 맞바꿨다. 사라진 것은 단지 기계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가게의 지능이었다. 그것을 관리하는 인내심,
수리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는 자부심 말이다. 어딘가에서는 오래된 선빔 토스터가 여전히 묵직한 금속성 텅 소리와 함께 빵 한 조각을 누르고 있다. 어딘가에서는 무거운 전기 시계가 여전히 소리 없이 초침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아버지의 기름 묻은 설명서가 여전히 주방 서랍 속에 꽂혀 있다. 우리가 기계의 주인이었던, 기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었던 시절에 대한 조용한 일가음으로 말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사용하셨던, 좀처럼 고장 나지 않았던 가전제품 중 어떤 것이 기억나시나요? 아래 댓글로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이 시간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옛 미국에 잊혀진 구석구석으로 떠나는 또 다른 여행을 위해 화면의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